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입 어때? 오늘은 형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근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까 해. 그 중에서 세트마다 몇 번의 반복 횟수를 가져가면 좋은지 알려주려는데 아마 대부분은 근성장을 위해 8에서 12회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 아니 띠발이네. 뭘 어쩌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님들에게 차차 알려줘 보도록 할 테니까 잠깐 진정해 줄 수 있지? 그럼 당장 확인하러 바로 가자.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반복 횟수별 목적을 말해볼까? 1에서 5회는 근력 운동, 6에서 12회는 근비대 운동, 13회 이상은 근지구력 운동으로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근성장과 근력 향상을 위해 1에서 12회 사이로 설정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알려줄 예정이야. 그 전에 오늘 내용이 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거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그저 참고용으로 재밌게 시청해줬으면 해. 뭐 영상을 보고 납득이 된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수행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효과적인 근성장을 위해 운동 강도 및 반복 횟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도록 할게. 2017년 연구 논문을 보면 반복 횟수에 따른 근성장의 차이는 크게 없었다고 하네. 하지만 이게 성립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 첫 번째는 바로 동일한 운동 볼륨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야. 어떤 중량으로 몇 번씩 그리고 몇 세트를 가져가든지 총 반복 횟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지. 여기 2014년 연구에서는 17명의 젊은 남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디빌딩 방식과 파워리프팅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근성장 정도를 비교해봤다고 해. 먼저 보디빌딩 그룹은 최대 10회가 가능한 무게로 3세트를 90초씩 쉬면서 진행했고, 파워리프팅 그룹은 최대 3회가 가능한 무게로 7세트를 3분씩 쉬면서 진행했대. 이렇게 8주간 진행한 결과 동일한 양의 근성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 하지만 다른 점은 파워리프팅 그룹이 더 강한 근력을 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만 보면 보디빌딩 방식보다는 파워리프팅 방식이 더 좋아 보일 거고, 힘이 세지고 싶다면 무조건 무겁게 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에 대한 장단점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그건 최대치의 노력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앞서 말한 파워리프팅 그룹처럼 한 세트에 3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후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 무게라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한다고 해. 그렇게 되면 보디빌딩 방식의 사람보다 저조한 근성장을 이끌어냈겠지. 그래서 자신이 정한 목표 횟수를 최대치의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량을 설정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우리가 근성장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원RM의 몇 퍼센트로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해. 그래서 최근 2016년 연구를 살펴보면 원RM의 30에서 85% 이내로 설정하는 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성장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무게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30%도 상당히 낮은 중량이긴 하지만 이 밑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30에서 50회가 가능한 초고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근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대. 반대로 원RM의 85%가 넘는 무게로 진행하게 될 경우 근력과 근육의 증가는 있겠지만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고중량으로 무릎, 팔꿈치, 어깨 등의 연결 부위의 피로가 더 증가해서 부상의 위험도 더 커졌다고 해. 어쨌든 우리 중에 부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그나마 근성장만을 생각하는 최적의 반복 횟수를 따지자면 6에서 12회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단순히 모든 운동을 10회 또는 12회로 고정하고 하기보다는 1에서 5회로 하는 고중량과 13회 이상으로 하는 고반복의 운동도 적절히 섞어서 세트를 구성하면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고 하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먼저 에릭 햄스의 머슬 앤 스트렝스 피라미드를 살펴볼게. 이에 따르면 근비대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원RM의 65에서 75%의 중량으로 수행하면 6에서 12회의 반복 횟수를 하게 될 거고, 이렇게 10에서 20세트 정도로 최소 주 2회의 빈도수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근력 향상과 함께 더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원하잖아. 그래서 6에서 12회를 하는 세트 수는 전체의 70%만 가져가고 1에서 6회가 가능한 고중량과 13회 이상이 가능한 저중량으로 15%씩 구성해서 근육을 조져주면 된대. 그럼 여기서 저, 중, 고반복을 섞어서 하는 이유도 궁금하겠지? 먼저 저반복, 즉 고중량으로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근력 향상이 될 거고, 결국 이는 근비대를 위한 횟수인 6에서 12회를 더 채워서 하기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럼 다음 운동에서 중량 향상과 함께 근육의 성장도 일어나게 될 거고, 이는 역시 커진 근육으로 더 강한 근력을 갖게 되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고반복이 주는 이점은 뭘까? 요놈은 운동 중후반부에 진행해줌으로써 다들 알고 있듯이 근육의 펌핑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 근육의 펌핑을 유도하면 더 많은 혈류량으로 산소 및 영양소 공급이 수월해지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혈류가 근육 속에 더 많이 차면서 팽팽했던 근막이 늘어나게 도와주고, 이는 근육의 성장이 더 쉬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라 고반복 운동은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발생하는 메타볼릭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데, 이건 근육의 인산염, 젖산, 수소이온 등의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결국 근육에서 더 많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 그리고 근육 수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알아준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만약 자신이 초중급자 수준이라면 그저 단순하게 8에서 12회를 목표 반복 횟수로 정하고 매 세트마다 12회씩 수행했다면 다음 운동부터 8회가 가능한 무게로 올려서 12회를 채울 때까지 그 중량으로 반복해서 수행하는 게 좋을 거야. 만약 중급자 이상이라면 정체기를 극복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서 설명한 고중량과 저중량이 섞인 다양한 반복 횟수 범위로 운동을 해주면 좋다고 해. 아무튼 오늘 알려준 내용처럼 부상 없이 근성장과 근력 향상을 동시에 가져가는 방법을 알게 됐겠지? 하지만 아직 감이 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그에 맞는 세트 수 및 반복 횟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6에서 12회가 가능한 무게로 총 20세트를 진행한다고 하자. 그럼 앞서 말한 대로 70%면 14세트가 되겠지? 그리고 3에서 5회가 가능한 고중량을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과 같은 복합다건들 운동으로 한 개 포함시켜서 3세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근성장과 함께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테니까. 그리고 15에서 20회로 고반복이 가능한 중량으로 사레레, 케이블 플라이, 레그 익스텐션, 바이세스 컬과 같은 고립 운동을 한 개 추가해서 3세트를 조져주면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근성장을 위해 고중량과 저중량 운동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결론은 양념 반, 허라이드 반으로 섞어 먹는 게 최고인 거지. 아무튼 오늘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반복 횟수를 알아봐서 오늘 알려준 내용이 프로 보디빌더들도 하고 있는 방식인 만큼 그들이 왜 다양한 반복 횟수로 운동을 수행해주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 않나 싶어. 물론 초중급자 수준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형님들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초급자냐 중급자 이상이냐에 따라 운동 방식을 고려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게 건강하고 알찬 근성장을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한 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득근하도록 해.